전통적인 부부는 사실상 남편의 경제적,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힘의 우위에 따른 소유적 관계가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의 못지않은 가사와 육아의 힘든 일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일단 결혼한 아내는 마치 남편의 소유물과 같아서 존중받지 못해도 선택권이 없어도 힘이 없는 약자로서 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불균등한 관계는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강해지고 역할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인 시각이 변하면서 오늘날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인격 대 인격의 사랑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친 힘에 의한 소유의 관계가 지배적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힘에 의한 일방적인 관계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끈과 같아서 소유당하고 있는 쪽의 힘이 강해질 때 그 줄은 아주 쉽게 끊어지게 된다. 아마도 이것이 오늘날 부부의 이혼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이유일 것이다. 부부나 연인들이 말하는 헤어짐의 이유는 많지만 실제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의 근본에는 대부분 힘의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고 그 불균형의 뿌리에는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소유의 관계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유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한 우리는 갈라테이아의 처지를 올바로 보기가 쉽지 않다. 신화에서의 갈라테이아는 단지 하나의 조각상으로서 피그말리온이 만든 소유물이었다. 때문에 피그말리온은 그 조각상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었다. 그는 그 조각상을 마음대로 만지고 쓰다듬었으며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힐 수 있었고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장식품들로 치장해 줄 수 있었다. 이는 모두 그 조각상이 하나의 인형에 불과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갈라테이아가 비너스의 도움으로 살아있는 한 여인이 되었을 때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전에 그녀가 단지 조각상이었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그말리온의 소유물이 아닌 한 인격으로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이제 막 사람이 되었기에 자신의 몸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녀는 거할 집과 입을 옷 그리고 먹을 음식이 당장 필요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 그녀는 피그말리온에게 의탁해야만 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녀의 자유는 얼마든지 유령당할 수 있었다. 그녀는 전통적인 부부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약자로서의 배우자처럼 경제적,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열세의 위치에서 피그말리온을 처음으로 마주 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가 피그말리온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육체적으로는 성숙하였지만 실상은 갓 태어난 그녀가 그러므로 충분히 인격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가운데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했으며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올바로 숙지해야만 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피그말리온의 갈라테아를 향한 참된 배려뿐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매일의 필요를 제공하고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며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조건들을 공평하게 그녀에게 제공할 때에만 비로소 그녀는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 피그말리온이라는 단 한 남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해서 반드시 후회와 함께 속임당한 그녀의 결혼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갈라테이아가 사람이 되었을 때 피그말리온의 사랑은 사실상 끝이 아닌 출발점에 서 있었다. 이제 비로소 피그말리온을 향한 갈라테이아의 선택을 통해 그들의 관계가 시작될 수도 아니면 끝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화는
그 출발점에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되는데 그 이유는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의 관계가 동등한 쌍방적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소유의 관계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균등한 관계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이나 대립이 표면으로 떠오르기가 쉽지 않다. 한편의 우월한 힘과 능력에 의해서 상대가 강제되고 악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희와 알리샤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소유적 관계에서는 주인과도 같은 피그말리온이 종과도 같은 갈라테이아를 놓아주는 일은 거의 일어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랑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은 인격을 대표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마음에서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이 떠나가면 사랑도 떠나간다. 아무리 한편에서 몸부림을 치며 그 사랑을 붙잡고 싶어 해도 어찌할 수가 없다. 이는 함께 살고 있는 부부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 몸은 비록 물리적인 힘으로 묶어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만은 결코 강제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힘에 의한 관계는 상대의 마음을 더 멀리 떠나게 만들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랑은 결코 유례적인 선택으로 끝날 수 없는 것이며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선택을 통해서만이 견고하게 자라가는 지속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소유적인 관계는 지속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대를 소유하기까지만 최선을 다할 뿐 일단 상대를 갖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일단 상대가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더 나은 관계를 위한 노력이나 희생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 상대는 언제나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유의 관계는 왜 엘리샤가 원희를 떠나야만 했는지, 원희는 엘리샤를 납치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피그말리온은 갈라테이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기가 어려우며 사랑을 이야기하는 신화가 사랑의 출발선에서 그 이야기를 끝내야만 하는지, 그리하여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것 같은 갈라테이아가 실제로는 가장 불행한 여인일 수밖에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